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일본 방위 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2016년 방위 백서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월 3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공외교법 발효 기념 공공외교 심포지엄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8월 4일 발효되는 공공외교법을 기념하여 각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공공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됩니다. 윤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공공외교법 발효 이후 우리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한동만 재동포 영사대사는 8월 3일 인천공항에서 열리는 해외 안전여행 캠페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외 안전여행 캠페인은 세계 각지에서 급증하는 각종 테러 및 리우올림픽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제12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리우올림픽 안전홍보 팜플렛, 안전여행 키트 등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완중 재동포 영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리우올림픽 임시영사사무소 운영단 일진이 8월 2일 화요일 브라질 현지로 출발합니다. 리우올림픽 임시영사사무소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리우 소재 코트라 무역관에서 운영되며 외교부, 국립중앙의료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 그리고 자원봉사자 15명으로 구성되어 올림픽 기간 중 현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리우 임시영사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우리 국민이 연루된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에 현장 대응팀 즉각 파견, 경찰 피해 신고 지원 및 통역 서비스 제공, 여행 증명서 발급,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감염자 관리, 테러, 재난 등 대형 위기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 그리고 긴급 대피 등 임무 수행, 브라질 정부 기관과 우방국 총영사관과의 협력 채널 가동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소녀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녀상 관련한 사항은 양국 장관이 작년 12월 28일 합의 당시 발표한 내용 그대로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었다마는
작년 12월 한일 간 합의 발표 시 표명한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러 도처에서의 손해상 걸린 문제는 그것이 민간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님을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다시 질문을. 질문 말고요. 네. 지금 미나다 부모미 정부회장이 얘기한 건 주한일본 대사관합 손해상법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 주한일본 대사관합 손해상 관련해서 이전에도 이렇게 11.8 합의 때 발표한 게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런 공식견해 외에 또 하나로 손해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일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대변인께서 여러 번 밝히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견해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반복할 수 있습니다. 네, 손해상 문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안인 관계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입니다. 그 재단이 지난주에 설립이 됐는데 일본 측과 한국 정부 측 간에 10억엔의 용처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쓰이지 않는다면 10억엔을 주지 않거나 거출을 지연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자금 10억엔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러한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금은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쓰여질 것이고 구체 사업 내용은 재단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측에서 이거와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0억엔을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쓸지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합의를 보면 작년 12월 합의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재단의 사업을 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합의의 취지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일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네, 매일경제 박태인 기자입니다. 오늘 외교장관님이랑 콩고 민주공화국 외교장관이랑 양자회담이 있는데요.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에 있어서 북핵 문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프리카 내에 있는 어떤 독재 문제라든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두 눈 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오후에 있을 그 한콩고 외교장관 회담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희로서는 우리 정부는 인권 문제가 세계 인류의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네바 인권 이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오늘 방문할 예정인 콩고 민주공화국의 현재 대통령이 올해 말에 임기가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헌법을 개정해서 임기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콩고 내에서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 이런 독재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제3국의 그 국내 문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고 외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MBN 우지입니다. 그 방금 전에 논평도 내주셨고 또 지금 코웨이 공사 대리가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방위 백성 문제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소극적인 대응을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비판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방위 백서상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측에 대해서도 분명한 항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치되었던 일본 총괄공사 대리도 우리 정부의 뜻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그런 주권적 수의지와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일관되게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예. 오늘 조치의 목적은 2016년 일본 방위 백서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저희가 초치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입장을 분명히 설명을 했고 주한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네. 아시아뉴스 통신의 곽정일 기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그 때에 따라서 일본 정부와 합의해서 재단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합의에 따라서요. 그렇게 되면은 10억 엔의 출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배상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계속 부정을 한다면 12월 28일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합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소녀상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이 또 분명하고 또 재단 설립의 목적이라든지 그 합의의 목적도 분명한 만큼 한일 간 조만간 내주 중에 개최될 그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도 좀 더 구체화되겠습니다만은 재단 사업이 저희의 그 목적과에 맞게끔 시행될 것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더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왜 일본 측과 이 출연금의 출연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합의가 되기 전에 재단을 먼저 출범하신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합의문에 재단을 설립하고 그 이후에 일본 측에서 정부 출연금을 일괄 거출하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재단 설립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ALF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됐고 또 조만간 국장급 협의도 개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본격화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봅니다. 선후 관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단을 7월 28일에 출범을 하면 뭐 일주일 안에 일본 정부에서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이제 재단을 출범을 하셨으면 이런 좀 재단 사업 운영이라든지 뭐 그것으로 인한 한일 간 뭐 정부 간의 입장 차이 뭐 이런 추측들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정부에서 이제 재단을 먼저 출범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논란을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렇지는 전혀 않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 간에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미디어편의 김소정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국장급 협의 일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게 맞죠? 내주 중입니다.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협의 때 네. 출연금에 대한 논의도 하실 건가요? 예, 잠시만요. 현재 그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LF 때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서 후속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데요. 거의 일정이 조율이 됐고 저희가 때가 되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국장급 협의에서는 재단 사업 전반적인 방향과 그다음 출연금 거출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SBS 김아영인데요. 출연금이나 일본 재단 문제 충분히 이제 협의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같이 일본 방위백서 항의 문제라던가 이런 사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공식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안부 합의와 방위백서상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여타 또 사안도 동시에 대처하는 그런 투트랙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필요에 따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재단 설립하는 목적은 뚜렷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10억 엔의 용처 그러니까 피해자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목적과 다른 의견을 일본 측이 내더라도 그 목적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10억 엔이 쓰이는 일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협의가 그렇게 있어도. 네. 합의의 목적과 재단의 설립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쓰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